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카모메 식당은 핀란드 헬싱키에 조그만 일식당을 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한 손님이 말합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사니 참 좋겠다고요. 그녀가 대답하죠. 아니요, 그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뿐이죠. 얼마 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박 딜런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보다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도 늘어나고요. 말이며 행동이며 태도며 싫어하는 것을 되도록 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 돼주고 계신가요? 12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이었습니다. 밥 딜런의 이야기를 또 함께 소개한 오프닝이었습니다.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걸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좀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거랑 싫어하는 일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좀 그렇게 뭐랄까 극과 극을 달리지 않는 하루를 보내도 돼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좋아하는 일도 그냥 하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겠다. 아니면 싫어하는 일도 감수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누리겠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후자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은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이건 개인의 어떤 취향 차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다음 스텝들도 잘 계산을 하면서 선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고독식 클럽 함께하는 날인데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닉 뮤직과 힙합 음악이 함께하는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에 초대합니다. 자이언티, 로꼬, BY, 아비치, 투자모 등이 출연하고요. 장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입니다. 12월 30일, 31일 이틀 공연 중에 저희는 12월 30일 금요일 1일 관람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나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발매가 된 지 꽤 된 그런 앨범의 곡입니다. 김건모 씨의 미안해요 라는 곡인데요. 이 앨범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저희 어머니가 이 앨범을 구매하셔서 집에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옆에서 이제 함께 들었던 곡이에요. 전체적으로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여러 장르가 들어가 있고 또 김건모 씨의 실력이 너무 출중해서 다 좋은데, 그 중에도 이제 3번 트랙에 들어가 있는 이 타이틀곡 미안해요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 앨범 수록되어 있는 짱가라든지 이런 곡들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좀 신나는 곡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타이틀곡이 왜 타이틀곡인지 나중 돼서 좀 더 실감을 했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미안해요라는 이 곡은 참 슬픈 가사가 인상 깊은 곡이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김건모의 미안해요 듣겠습니다.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보고 또 보고 싶은. 김건모의 미안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면서 노래를 정말 잘하면서 가사 전달도 잘 되는 목소리를 갖고 있을까요? 3515님, 야밤에 이불 빨래하러 무인 빨래방에 왔어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으려니 무서워서 차로 달려와 차에서 푸른밤을 듣고 있는데요. 차에서 듣는 건 처음이에요. 좋긴 한데 얼른 집에 가고 싶네요. 집에서 이불 속에 쏙 하고 누워 미니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인 빨래방, 코인식이겠죠? 저는 사실 이런 무인 빨래방을 직접 가본 적은 없어서 TV나 영화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거기 그 공간에 들어가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막 자기 할 일 하러 온 거니까 좀 어떠한 소통과 교류가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밤이라면 더더욱이나 사람이 없을 테니 무서울 수 있죠. 푸른밤 들으시면서 빨리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네요. 10분 좀 더 걸리겠죠?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려나? 다 빨고 이렇게 탈수 가고 하려면? 더 걸리나요? 윤덕희님, 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7분을 연주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만큼 편안하게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잠들기 힘든 오늘도 쫑디 목소리 들으며 잠들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입시에 앞두고 계신다고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입시 시험 준비하면서 진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하고 지치거든요. 덕희 씨도 지금 바이올린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클래식 악기라든지 뭐 그런 입시 과정은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진 않아서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준비하신 만큼 좀 알차게 7분 연주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컨디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연주 관련돼 있는 실기를 보는 모든 시험은 뭐 물론 필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주 같은 경우엔 한번 삐끗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당황해서 삐끗한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실수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755님, 정말 친한 남자 사람 친구가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어서 거절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너무 슬퍼요. 좋은 친구를 이런 식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힘든 시간, 좋은 시간, 함께한 절친과의 인연이 이렇게 한순간에 끊겨버리네요. 허탈한 마음에도 잠이 안 와서 푸른밤에 기대려고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서로 상실감을 느끼겠네요. 근데 일단 나의 마음이 이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 이후에 친구로서 다시 지낼 수도 있겠지만 적정 기간을 두시고 이후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 친구로 지내다가, 이성 사람 친구로 지내다가 누군가 고백을 해서 난 사실 너랑 사귈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 전달을 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좋은 친구인 양 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사실.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백을 거절당한 입장이어서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거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서로 회복할 시간을 갖고 다시 관계 회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보하님, 종현 DJ, 저 올해 처음으로 따뜻한 사케를 마셨어요. 술을 들이키기 전 김으로 먼저 목젖에 닿는 알코올의 맛, 알코올 향에 코끝이 찡해지는데 온몸이 녹더라고요. 안 마시던 사케도 땡기고 진짜 겨울이 오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에 먹기 좋은 따뜻한 술들이 몇 개 있겠죠. 그만큼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 피로로 힘들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비바 소울의 그린 힐 그라운드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 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이란 의미와 재미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행복한 걸까요? 의미와 재미가 공존하는 선곡으로 스물스물 다가오는 고독을 날려버리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푸른밤의 의미, 재미, 행복, 성공 여신 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야, 푸른밤의 의미, 재미, 행복. 나인 씨의 의미는 목요일의 의미 뭐가 있을까요? 목요일의 의미요? 네. 전 목요일 하면 그냥 푸른밤 생각밖에 안 나요. 나인 씨 같은 경우는 또 목요일을 생각하시면 선곡도 좀 많이 하시고 하니까 네. 목요일이 오면 좀 푸른밤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부담되는. 어쩌지 이번 선곡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재밌죠? 그럼요. 행복하죠? 대답 강요 중.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다고 해요. 자, 그래요. 12월 1일입니다. 야, 뭐 시간이 후루룩 가갖고 벌써 16년도의 마지막 달이에요. 진짜 빠르네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올해는 또 누가 빨리 감기 중인 것 같은데. 올해는 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안팎으로 너무나도 복잡해요. 네, 원래 네. 이번 연도 막 시작할 때 병신년이다 막 이러면서 예, 굉장히 맞습니다. 막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정말 어제 같은데 예. 이제 끝나가네요. 자,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콜드플레이 내한 소식으로 굉장히 막 떠들썩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콜드플레이 특집
팝처럼 콜드플레이 노래들만 가지고 구성을 해봤고요. 제목은 비발라 비다. 인생 만세란 뜻이랍니다. 지금 참 핫하죠. 그리고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에이 거짓말 이런 반응을 보이던 분들도 있어요. 콜드플레이가 내한을 하니까 네. 그간 할만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일본 공연이라든지 아시아 공연을 할 때 어떠한 함께 또 올 수 있을 어떤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네. 그간 안 왔다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그쵸, 난무했는데 맞아요. 이번 연도에 또 내한이 이제 또 내한을 하니까 그렇죠. 2017년에 내한하는 거죠. 17년 투어에서 또 내한이 결정이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나 있죠. 그렇죠. 사실 그 내한 공연 하면 이제 콜드플레이랑 유투만 오면은 다 온 거다. 그렇죠.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유투는 언제 오지? 안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팀 중에 한 팀이 온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좀 기다려지는 그렇네요. 설레는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비발라비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 네. 콜드플레이의 첫 곡은 어떤 곡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첫 곡은 찰리 브라운이라는 좀 밝은 노래인데요. 야, 제목부터 밝아요. 찰리 브라운. 그러네요. 밝게 한번 시작하려고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눌까요? 콜드플레이의 찰리 브라운 듣고 오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찰리 브라운 듣고 왔습니다. 네. 흥겨운 곡이었어요. 그렇죠.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캐릭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 머리가 좀 캐릭터도, 많이 없는. 예, 관련이 있는 제목일까요?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한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곡 분위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좋을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음악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콜드플레이의 첫 곡을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콜드플레이 특집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이 콜드플레이라는 팀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6년 현재 21세기의 마지막으로 성공한 밴드라고 하면은 좀 와닿으실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말 성공한 밴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성공한 밴드가요.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많이 했고 네네. 흥행에 성공했고 8천만 장을 지금 팔았대요. 야, 정말 사실은 정말 많이 판 거죠. 8천만 장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한 장씩 다 사도 몇만 장이 남는 겁니까? 몇 천만 장이 남아서 지금 재고가 그렇죠. 재고가 3천만 장 가까이네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밴드고요. 96년에 영국에서 결성된 브리티시 락 밴드인데요. 네. 그 예전에 그 얼터너티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었죠. 예. 네. 대체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공부를 해왔어요. 아하, 예. 콜드플레이 역시 얼터너티브 밴드다, 락 밴드다 이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얼터너티브라는 단어는요. 이 주류 음악 시장의 어떤 관습적인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저항에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부하는 야, 그러니까 장르가 아닌 어떤 음악적인 태도를 이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류 음악계랑은 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네네네. 그런 락 밴드라는 뜻이랍니다. 얼터너티브 발라드. 관심 있으세요? 뭔지는 궁금하네요. 얼터너티브 힙합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요. 저도. 좀 얼터너티브라는 단어, 이 저항 혹은 새로운 어떤 시점 제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생경하게 다가올 장르가 또 있을까요? 발라드 상당히 생경합니다. 지금 얼터너티브 발라드 들었을 때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발라드라는 말을 또 외국에서 많이 안 쓰더라고요. 거의 안 쓰죠.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얼터너티브 국악. 그렇지, 그런 거. 예, 이런 얼터너티브 것들. 클래식 이런 야, 거. 얼터너티브 클래식 되게 멋있는 어떤 단어의 조합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되게 있어 보인다. 되게 평론가들이 쓸 것 같은. 이것은 얼터너티브 클래식이다. 예. 어쨌든 그 얼터너티브 락 밴드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너바나. 멋있어. 너바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얼터너티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 PD님과도 살짝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 얼터너티브라는 정의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PD님께서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담은 단어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때 저도
어떤 태도가 장르에 이제 수식어로 붙는 것 자체가 음. 너무나도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에티튜드가 또 음악에 많이 표현이 되니까 장르로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예전에 장기화와 얼굴들이 처음 예.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정말 얼터너티브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들었을 때 사운드적 어떤 공통점이 아니라 들려오는 어떤 음악에 일어난 나의 감정 이것으로 또 얼터너티브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장기화 얼굴들은 좀 시대를 역행하는 사운드였으니까. 대단했죠. 이런 식의 어떤 신선한 새로운 도전들이 조금 더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악을 하면서 전 세계적 성공을 거둔 밴드니까. 그러기 정말 힘든데. 예. 네. 그러기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콜드플레이 하나 봐요.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요. 이 96년도에 결성된 사실은 굉장히 명문대 출신의 네 사람이래요. 대학생 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네. 그냥 대학교 밴드였다고 합니다. 스타피쉬, 불가사리란 뜻의 이름이었대요. 원래는. 약간 촌스럽지 않아요? 스타피쉬. 네. 글쎄 그렇게 뭐랄까 확 구미가 당기는 이름은 느낌이 아니네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98년도에 콜드플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EP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첫 앨범, 그러니까 정규 앨범 첫 앨범이 나오고 그 첫 앨범의 가장 첫 번째 수록곡을 오늘 또 두 번째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왜 그 처음 정규 앨범의 첫 트랙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과연 그 남다른 곡을 어떤 곡을 수록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돈 패닉이라는 곡입니다. 아, 돈 패닉. 네. 패닉의 세대인데 지금 패닉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시대인데. 정말 패닉하고 싶지 않은데 매일이 정말 패닉이. 뭐 저는 패닉을 넘어서면 어떠한 헛웃음이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패닉의 끝이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요즘인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러시다면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Don't Panic 듣겠습니다. Bones sinking like stone is all that we fall for. Homes, places we've grown.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콜드플레이의 Don't Panic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콜드플레이는 자기네들의 어떤 심지를 이때부터 갖고 있었군요. 좀 담백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밴드 같아요. 네. 근데 이때가 2000년도인데 라디오헤드가 OK 컴퓨터 앨범을 냈을 때고요. 네. 그리고 트래비스가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헤드의 아류다. 콜드플레이는 혹은 트래비스의 아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크리스 마틴, 보컬을 맡은 크리스 마틴이 사실 우리 밴드는 트래비스가 없었으면 없었을 밴드다. 네. 그럴 정도로 트래비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트래비스보다는 훨씬 성공한 밴드가 됐죠. 그렇죠. 지금 네. 또 전 세계적인 어떠한 판매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또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팀은 콜드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근데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한다는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대단하죠. 얼터너티브예요. 그것도 얼터너티브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멤버들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크리스 마틴이 별 얘기를 다 한대요. 안 크리스 했으면 마틴만 좋겠는 그런 걸. 걸지도 몰라요 또. 그렇죠. 크리스 마틴만 그러고 난 아닌데 멤버 숫자가 또 둘 정도는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요. 나는 트래비스가 없어도 이런 음악을 계속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모르죠.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훔쳐가니까 그리고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요. 그 팀의 색깔을 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Don't Panic이란 곡을 들었는데요. 사실 콜드플레이가 지금까지 몇 장의 앨범을 냈죠? 지금까지 7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정말 성공한 앨범도 있고 사실 좀 덜 성공한 그치나요? 앨범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정말 앨범 판매고가 굉장히 성공적인 흥행을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내한 공연 때는 정말 히트곡이 줄을 서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 첫 내한이다 보니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히트곡들 듣고 싶은 노래들 너무 많을 텐데 네네. 참 큐시트, 세트리스트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음. 요즘에는 그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저도 좀 보고 싶어요. 뭐 어떤 노래를 하고 다니는지 요즘에. 월드 투어라고 하면은 사실 세트리스트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또 이제 그 세트리스트로 한국에서도 공연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환경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네. 큰 틀은 그럴 것이다라는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은 이제 첫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앨범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앨범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던 건 In My Place라는 곡이었어요. 네. 좀 진짜 멋있는 뮤직비디오가 있는 곡인데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곡은 더 사이언티스트라는 곡입니다. 좀 감각적이면서 멜로디가 굉장히 훌륭한 곡인데요. 네. 저도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세 번째 곡이네요 벌써.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곡으로 더 사이언티스트 2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거를 준비했어요. 저도 이 노래가 좋아요. 근데 좀 나라 특성인가요?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좋아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 영화 OST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발라드 넘버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밤 신청곡이라든지 선곡에도 꽤 많이 올라왔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뭔가 이 곡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가 콜드플레이의 색깔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기분도 있거든요. 근데 익숙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네. 들으면 또 그만의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늘 좋아요. 들을 때 항상 왜 여기서 이런 편곡을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듣다 보면. 네네. 자, 그걸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자, 이 곡을 듣고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나인씨와 함께 콜드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발라비다. 네. 인생 만세요. 인생 만세.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2부 끝곡으로 더 사이언티스트 듣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앨범은 좋은 곡이 많아요. 네. 클락스라든지 In My Place, God Put a Smile Upon Your Face 같은 곡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 얼터너티브 앨범 그리고 올해의 레코드 상까지도 받은 그런 앨범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콜드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네. 3부 첫 곡으로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3부 첫 곡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선곡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명곡은 명곡이니까 네네. 듣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집 얘기를 했으니까 3집 얘기를 해야죠. 네.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은 사실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는 곡이었고 네. 이 노래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고요. 굉장히 세 번째 앨범이 가장 잘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콜드플레이는 한 번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네. 3집으로 가장 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앨범에서 저는 오히려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는 곡보다 더 오래 남는 곡은 Fix You라는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사실 마지막 그 부분에서 기타 리프가 막 쏟아질 듯이 나오는데 그런 편곡이 정말 얼터너티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네 번째 곡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참 이 곡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때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목부터 Fix You니까 예.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눌까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겠습니다. Fix You, 콜드플레이의 노래죠. 듣고 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니만큼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나인 씨가 추천해 주신 적도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사실 푸른밤이랑 좀 잘 어울리는 사운드인 것 같긴 해요. 밤에 듣기에 좋은 맞아요. 곡이라서. 네. 공감합니다. 그렇죠. 밤에 들으면 좀 더 뭔가 벅차오르는 곡인 것 같아요. 그 벅차오른다는 게 참 맞는 그런 편곡인 것 같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쏟아지잖아요. 계속 네, 폭포처럼 음. 뭔가 이렇게 와르르 나한테 다가오는 예, 너에게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라 그런 느낌이라고요. 뭔가 좋은데요?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예, 악기의 어떤 배합도 상당히 절묘한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정말 똑똑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심지어 그 콜드플레이의 매니저는 그 크리스 마틴 친구인데 옥스포드를 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다들 좀 명문대 출신의 그런 자제들이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로 또 이제 굉장히 그 락에 정말 락을 좋아하는 네. 어떤 남자 중에 남자들은 콜드플레이를 뭐 별거 아닌 뭔가 락밴드. 뭐 쟤네는 너무 뭐 낭만적이기만 해. 그런 식으로 좀 욕을 먹기도 했대요. 한간에서는. 한간에서는. 역시 사실 뭐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이들에겐 어떤 걸 보여줘도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락씨는 조금 더 거친 쪽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또 그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대중적인 밴드니까요. 맞아요. 네. 이 XNY라는 3집은요 2005년에 발매됐는데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면 그 연도에 이제 1등 먹은 그렇죠. 앨범이네요. 1등 전 세계에서. 그렇죠. 멋있습니다. 자, 콜드플레이의 Fix You를 들었죠. 네. 벌써 마지막 곡인가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7장의 앨범을 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 시간인 만큼 네, 마지막 곡이 남았네요. 5번째 곡인데 네. 예,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지. 5번째 곡은 제가 생각할 때의 콜드플레이의 가장 명곡이자 어떤 브리티시 락계의 대안이자 정말 새로운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는 아주 신선했던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지금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이제는 너무 익숙한 곡이 됐지만 네.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했던 곡입니다. 비발라비다 네 번째 앨범의 수록곡이죠. 네. 자, 비발라비다 오늘의 또 그 주제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듣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참 익숙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 곡이죠. 그렇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고 음. 앞에 빰빰빰빰빰빰 하는 현 네, 소리도 상당히 인상 깊은 예, 맞습니다. 곡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듣고 그 밴드 사운드보다 오케스트레이션 사운드가 더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깜짝 놀랬던 락밴드인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곡이었어요. 사실 이 앨범이 2008년도에 발표가 됐으니 네. 이때 어떤 락 밴드들과의 오케스트라 음. 협연 음. 자체도 많이 진행이 된 후였고 심지어 또 협연 공연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여러 장 발매가 되고 발매가 된 이후에 또 앨범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가능성이 또 있는 그런 편곡이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첫 시도는 아니었으나 네네. 좀 성공한 시도였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4집은 3집까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 마틴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는 곡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냥 막 쓴 곡이었대요. 근데 예. 그 곡이 1위를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어떤 자괴감 같은 거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뭔가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밴드가 되고 싶다. 위대한 앨범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설의 프로듀서죠. 그 브라이언 이노와 네. 함께 앨범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이 앨범 작업이. 예. 그 워낙에 선생님이시래요. 브라이언 이노가.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중에 가장 명곡이 나온 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요. 있겠네요. 네. 사실 프로듀서를 선정하고 그와 함께 앨범을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이런 밴드 사운드를 또 하는 팀들은 이런 마찰들을 잘 이겨내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싸우고 나가고 막. 예. 그런 프로듀서 경우가 갑자기 많죠. 잠수 타고 곡 안 보내주고 곡 보냈는데 편곡점 얘기 안 해주고 회의 딱 나갔더니 그 곡은 안 하기로 했어라고 프로듀서가 결정하고 이런 비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마찰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렵게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을 해서 좋은 명반이 탄생했다라는 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진 이 멤버들과 프로듀서의 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서 좀 부러운 게 그 외국 특히 영국이나 뭐 아니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네. 한 앨범의 프로듀서가 사실 굉장히 여러 명인 곡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곡마다도 프로듀서가 막 3-4명씩 붙고 네. 저는 그런 게 조금 부럽더라고요. 예. 워낙에 그 전문가들이 각자 모여서 자기가 할 것들만 딱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로 또 딱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러웠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 씬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한 명이 다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좀 많아서 네네.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예,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서 한 명이 모든 걸 다 이끌어 나가다가 좀 여러 가지 색채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색채를 내는 앨범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글쎄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주의여서 그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프로듀서가 많아서 프로듀서가 많이 참여한 앨범을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네네. 정말 마찰이 많고 정말 힘들긴 해요. 아 그래요? 사실 저의 이 정규 1집이 네네. 정말 어려웠어요. 아, 왜냐면- 그게 프로듀서가 만났나요? 네, 오. 제가 물론 곡은 다 제가 썼습니다만 네네. 이 한 곡 빼고 전부 작곡했었고 가사는 전부 썼었는데 네. 그런 마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두려움이 있으면 다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앨범이었어요. 진짜 네 제곡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을 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이제 사람하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일단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 선을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어느 그렇죠? 선까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하나 이것이 그리고 또 나에 대한 판단도 확실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 곡을 좋게 위하는 해석하는 건가? 방법일까?
맞아요. 정말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때 정말 스트레스 게다가 솔로 그때 나이 앨범이면- 먹었습니다. 제가 컸어요. 그때 성장했어. 그럴 수 있어요. 늙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그런 프로듀서들의 합작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서 네. 좀 분위기 자체를 많이 바꿔주면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색안경들도 조금씩은 벗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프로듀서가 많았던 게 좋았던 것 같다인가요? 아니면 다음엔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만족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많은 프로듀서가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앨범도 내긴 하겠지만. 네네. 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좋은데 프로듀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뭐 다채로운 것보다 완성도가 있는 음악이 나오니까요.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네, 좀 더 그렇죠. 포괄적인 분위기를 풍길 수 있으니까 네. 좋을 수 있겠죠. 자, 비발라비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습니다. 네. 이 곡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곡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 콜드플레이라는 팀 자체가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데 좀 뭐랄까 거부감이 없는 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그런 팀이어서 더더욱이나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 자체가 상당히 근데 좀 난해해요, 가사가. 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네. 그런 느낌의 가사인데, 그래서 그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네네.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실수를 거듭하다가 죽게 되는 어떤 인간에 대한 뭐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자아 성찰 관련돼 있는 가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쓰기가요? 조심스럽고. 쓰기가?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요.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까지 들었는데요. 네. 이 곡이 마지막 곡이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워서 네네. 콜드플레이의 노래 한 곡을 좀 더 들어보면서 나인 씨를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곡이 찰리 브라운이었는데 그 그렇죠. 곡이 5집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1, 2, 3, 4, 5집을 들었으니까 6집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끝내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할까요? 아니면 유명한 노래 할까요? 나인 씨가 좋아하는 거요. 네, 저는 취향 존중 방송이어서요. 음방은 6집의 매직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매직이요? 네, 그 노래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0의 매직 이 곡을 들으면서 나인 씨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그리고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콜드플레이의 공연이요. 예, 사실 비발라비다 앨범 때 제가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랑 완전 또 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막 이렇게 반짝이는 밴드, 네네네. 손목 밴드 이런 것도 막 착용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러웠었는데 드디어 나도 그 손목 밴드를 차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설렙니다. 그래요. 재밌게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안 가실 건가요? 저요? 네. 바빠요. 바빠. 동영상으로 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매직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지난 주말 4년 만에 이사를 했다. 원래 살던 곳보다 더 좁은 곳으로 집을 옮겼지만
그게 불행하거나 속상하진 않았다.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서 전에 살던 집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전세금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셨고, 굳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좁더라도 지금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살던 동네를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도 최소 20분은 멀어져야 했으니까. 금액에 맞춰 어렵게 구한 집은 방 한 칸짜리 원룸이었다. 원래 살던 곳이 방 2칸에 거실, 부엌까지 따로 있던 집이라 짐을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만 빼면 이사도 간편하고 순조로웠다. 반드시 필요한 것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내놓은 물건이 이삿짐의 3배였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뭘 어쩌자고 이 많은 것들을 지금껏 짊어지고 살아온 걸까? 옷장 안에 가득 쌓여있던 옷들 중에 몸에 맞지 않아 입을 수 없게 된 옷이 반이었다. 서랍장에도 찬장에도 사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수두룩. 이런 건 대체 왜 사는 걸까 싶은 물건도 꽤 많았다. 지금껏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가며 꽤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철부지였을 줄이야. 이사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속속들이 살펴볼 꽤 좋은 기회가 되줬으니까. 새 보금자리에선 새로운 내가 되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새로 고침, 다시 시작. 하루의 끝, 오늘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정원영의 다시 시작해 였습니다. 이사하신 사연이었네요. 날이 꽤 추웠을 텐데 이사 잘 마무리가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참,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필요한 것만 추려서 이것은 이제 그만 나와 떨어지고 이것은 앞으로 나와 함께 가고, 이걸 추려내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어서, 뭐 물건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런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좀 단호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새로 고침 다시 시작이라고 나의 상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작 같은 것들 순조롭게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를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의 휴식하는 공간 자체가 크게 변하니까 이제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출근하는 어떤 시간 자체도 변하고, 그래서 진짜 많은 게 변하긴 하죠. 네, 그 모든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연자분에게도 좀 많은 에너지를 주었으면 하네요. 자, K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날까요? 8342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직업 특성상 항상 밖에 계시다 보니까 동네 친구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엄마한테 꼭 동네 친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 친구네 어머니랑 약속을 잡아드렸어요. 친구 어머님이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좀 있으셔서 걱정을 했는데 글쎄 두 분이서 4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오신 거 있죠? 집에 와서도 그 얘기를 저한테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신난 엄마의 모습도 좋고 엄마에게 좋은 동네 친구분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날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귀엽네요. 중학생 여자 친구라고요. 중학생이 이렇게 어머니와 어머니를 이제 다리를 놔드려서 소개를 좀 주소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래요. 어머니께서도 좋은 친구가 생기셔서 앞으로도 좀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이 친구가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좋은 부분들을 많이 누렸으면 하네요. 저는 제 집 주변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딱히 있진 않는데 집은 가깝진 않은데 연락이 닿으면 서로 이제 몇 시든 움직여주는 친구가 있긴 해요. 저도 그 친구한테 그러고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러고. 근데 그렇게 뭐 좀 부담감 없이 서로 부를 수 있고 몇 시가 돼도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 좀 든든한 기분을 주는 것 같아요. 하루가 피곤하게 끝났을 때 왠지 모르게 누군가한테 좀 하소연도 해보고 싶고 답답한 마음도 풀어보고 싶고 할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저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뭐 사연자분의 어머니께서도 그런 친구가 좀 생기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전수연님,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짐을 미루다 3개월 만에 정리하고 있어요. 책만 가득한 이 큰 상자에 지난 7년이 담겨있는 기분이에요. 푸른밤 들으면서 차근차근 정리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짐상자.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내가 자리했던 곳에 어떤 증거물들이다 보니 정리하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고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정선님, 저 내일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회색과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정장 원피스 의상 다 골라놨는데 당장 잘 서지도 못하고 있어서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떡해요. 일단 몸이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발표에서 좀 지장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일단은 참 정장 원피스 의상을 스스로 다 골라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옷이 가장 좋긴 할 텐데 사실 또 발표할 때 의상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정장 바지도 괜찮은데 되게 저는 정장 바지도 멋있던데 혹시 모르니까 좀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컨디션 자체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또 한번 같이 준비한 팀 동료라든지 이 친구들에게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조예나님, 원래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직장을 관두고 육아맘이 됐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하루 종일 보니까 좋았는데 물론 지금 자고 있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자꾸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자존감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운 내라고 신청곡 하나 틀어주세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에 계신 분의 이야기였는데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긴 하지만 나의 어떤 보통의 일상이 조금 변화하는 시기다 보니까 마음에도 좀 이런 여러 가지 파도가 부는 것 같은데요.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들을 또 많이 만드실 수 있고 커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회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나 씨가 어떠한 환경적으로 조금 여유가 또 생기시면 본인의 꿈이라든지 직업 같은 부분들도 다시 찾아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당장은 일단 본인이 선택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아이와 함께 나누는 추억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들을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조예나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리고 가을방학의 사하 두 곡 들으셨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프리텐더스의 I'll Stand By You 입니다. 프리텐더스는 여성 리드 보컬 크리시 하인드가 이끄는 혼성 록밴드인데요. I'll Stand By You, 이 곡은 프리텐더스가 94년도에 발표한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 등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해준다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겠죠. 오늘 밤 이 노래로 조금이나마 마음 따뜻해지시길 바라며 끝곡으로 프리텐더스의 I'll Stand By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